여러분, 꼰대. 이 말 들으면 어떠세요? 그냥 뭐 기분 나쁜 농담? 아니면 듣기 싫은 잔소리? 오늘은요, 이 꼰대라는 말, 그 뒤에 숨어 있는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에 대한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이 질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속으로 헉 하면서 네 하셨을 거예요. 그죠? 아, 나는 절대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이런 다짐도 하고요. 이 질문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죠.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걸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확산하는 현상. 도대체 이 꼰대라는 말이 어떻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는지 한번 찬찬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꼰대가 뭔지부터 확실히 해야겠죠. 한마디로 내 경험, 내 생각이 무조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내 말이 다 맞아. 넌 틀렸어. 바로 이 태도. 이것 때문에 대화가 그냥 꽉 막혀버리고 결국엔 소통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이 꼰대라는 말이요. 원래는 좀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을 가리키는 뭐랄까 은어 같은 거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 전체를 향해서 아주 그냥 광범위하게 쓰고 있죠. 예전보다 누군가를 꼰대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쉬워지고 또 강해진 것 같아요. 자,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거예요. 이 신조어들 좀 보세요. 젊꼰, 젊은 꼰대라는 뜻이죠. 심지어 꽃망주, 꽃나무 같은 말까지 나왔어요. 꼰대 유망주 꽃내 꿈나무라니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꼰대 연령대가 점점 아주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현상이 얼마나 순식간에 퍼지고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증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모두가 상처받는 갈등. 이렇게 서로를 꼰대라고 부르는 갈등 속에서 과연 진짜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안타깝게도 모두입니다. 양쪽 다예요. 기성세대는 평생 쌓아온 경험, 그 연륜이 그냥 무시당하면서 사회적으로 외톨이가 되는 상처를 받고요. 반대로 젊은 세대는 어떨까요? 기성세대를 꼰대라는 한 단어로 딱 규정해버리면서 그분들이 가진 귀한 경험과 지혜를 배울 기회를 그냥 제 발로 뻥 차버리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양쪽 모두에게 엄청난 손실인 거죠. 자료에서는요, 이걸 심지어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정말 충격적인 비유로 표현합니다. 옛날에 늙은 부모를 산에 갖다 버렸다는 그 전설처럼 지금 우리가 기성세대를 꼰대라는 이름표로 붙여서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게 그만큼 심각한 일이라는 걸 아주 날카롭게 꼬집는 거죠.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이 유명한 말이 떠오르네요.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한 사람의 인생, 그 경험과 지혜가 책 몇 권으로는 절대 담을 수 없는 살아있는 도서관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들을 그냥 저 사람은 꼰대야 하고 딱 선을 그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그 거대한 도서관을 우리 손으로 불태워버리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에피스테메입니다. 이 갈등의 진짜 원인을 파헤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밀의 열쇠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저 사람 꼰대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행동이 사실은 그 사람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시대 전체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거라면요. 이게 바로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가 말한 에피스테메라는 개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특정 시대의 사람들이 그냥 공기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는 생각의 틀이에요. 그 시대의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생각과 행동을 은연중에 지배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규칙 같은 거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훨씬 쉬울 거예요. 1970년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장남이 결혼하면 부모님을 모시는데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어요. 그게 바로 70년대의 에피스테메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요? 지금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에피스테메가 완전히 180도 바뀐 겁니다. 보세요. 이건 뭐가 옳고 그르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서로 완전히 다른 시대를 다른 성식 속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겪는 이 세대 갈등은요.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 세대가 살아온 시대의 상식, 즉 서로 다른 에피스테메가
꽝 하고 부딪히는 이건 하나의 역사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이걸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해결책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조화의 지혜. 이렇게 거대한 시대의 충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우리보다 먼저 고민했던 위대한 사상가들이 남긴 지혜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해법을 찾아보죠. 로마의 사상가 키케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각 단계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고 이건 마치 제철 과일처럼 그때가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결실이라고요.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가진 생각이나 원숙함은 그분들이 살아온 시대가 맺어준 자연스러운 열매 같은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번엔 니체의 아주 뼈있는 경고입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 말, 특히 젊은 세대가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나는 꼰대가 정말 싫어 하면서 기성세대와 벽을 쌓고 귀를 닫아버리면 결국 나 자신도 변화를 거부하는 또 다른 모습의 괴물, 즉 꼰대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죠. 반대로 기성세대를 위한 조언도 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했죠. 같은 강물에 두 번 발 담글 수는 없다. 세상은 이 강물처럼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알던 지식, 내가 했던 경험이 이토록 변해버린 지금 세상에서도 여전히 통할까? 이걸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해결책은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양쪽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는 도대체 왜 저런 생각을 하실까 하면서 그분들이 살아온 시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요. 기성세대는 내 생각이 지금도 통하는 걸까? 하고 스스로를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새로운 생각의 마음을 활짝 여는 거겠죠. 이 모든 지혜를 하나로 꿰뚫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공자의 말씀인데요. 군자는 화의부동하고 소인은 동입을 화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진짜 멋진 사람은 서로 다른 걸 인정하면서 조화를 이루는데 속 좁은 사람은 무조건 자기랑 똑같아지라고 강요하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네, 바로 화의부동. 어쩌면 이것이 이 지긋지긋한 세대 갈등의 유일한 해법일지도 모릅니다. 넌 틀렸어. 내가 맞아. 이렇게 서로에게 강요하는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다르구나 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꼰대 현상을 넘어서서 조금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